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 몇 가지. 10 quickly to kill your husband. 결혼 생활 혹시 너무 평온해서 지루하신가요? 남편분이 무심해서 속이 터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특별하고 기발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 10가지입니다. 답답한 마음 웃음으로 날려버리세요. 유쾌한 반전과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가득한 이 글을 읽고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혹시 아나요? 이 방법들을 거꾸로 실천하면 남편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1.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밉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전 출근화로 다려놓고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 들여 해장국과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2.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3.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 칭찬과 사랑의 말로요. 왜 이렇게 변했냐? 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웃음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마 궁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4. 현모양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로, 남편에게 이해심이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로, 남편은 비위가 약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5. 맛있는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맛있다며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을지도 몰라요. 6. 호칭을 자기야로 바꾸고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술 조금만 먹고 일찍 들어와. 자기야 수고했어.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닭살 돋아서 낯간지러워 죽을지도 몰라요. 7.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쁘게 단장하고 야시시한 옷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황홀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8.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역대 왕들은 오래 못 살았으니 일찍 죽을지도 몰라요. 9. 남편 몰래 생활비 아껴서 적금 들어놨다가 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감동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10. 이렇게 남편에게 정성 들이고 사랑하고 비위 다 맞춰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 알고 불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므로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나무가 나에겐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남편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나무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나무는 혹시 잎이 마르거나 조금씩 시들진 않는지요? 남편이란 나무는 사랑이란 걸음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굴레. 그 의존적인 삶의 끝. 대다수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굴레가 있다. 바로 지배와 복종의 굴레다. 더러는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굴레는 어김없이 존재한다. 결혼 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남편은 30세, 아내는 27세에 결혼을 한다. 남편은 아내보다 학력이 조금 더 높고 돈도 더 많이 버는 버젓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아내는 회사원이나 외판원 또는 유치원 보모, 교사나 간호사처럼 여성이 주를 이루는 직종에 종사할지도 모른다.
아내의 직업은 출산과 함께 그만둬야 하는 임시직이다. 4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집에서 봉사한다. 아내의 역할은 살림을 하고 아이들과 남편을 보살피는 것이다.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직장은 집이며 정신적으로 복종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 반면 남편이 하는 일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온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남편의 성공이 곧 아내의 성공이며 그가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과 아내도 함께 어울려야 한다. 그는 집에서 아내보다 더 대우를 받는다. 아내의 역할은 그의 삶을 한껏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될 때가 많다. 아내는 하루의 대부분을 자녀와 씨름하면서 보내고 똑같은 심리적 덫에 빠진 동네 아줌마들과 노닥거린다. 남편이 직장에서 고비를 겪으면 그것은 곧 아내의 고비가 된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런 구도 하에서는 지배하는 쪽과 복종하는 쪽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내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며 어쩌면 바람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여태껏 그런 구도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부모나 그녀가 자라면서 보아온 다른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의존했던 부모의 자리를 남편이 대신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다소곳하고 상냥하며 자신이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모든 면에서 인정해줄 여자를 찾는다. 따라서 두 사람은 바랐던 결혼을 한 셈이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구도를 갖추게 된 셈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마 4년에서 7년쯤 후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복종하던 아내 쪽이 갑갑해하고 스스로를 하찮고 불만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기분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찾고 더 적극적으로 살며 스스로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독려한다. 그는 결혼할 당시 자신이 원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된다. 일을 하고 싶으면 좀 찾아보지 그래? 또는 학교에 다시 다녀보지 그래? 등이다. 그는 아내에게 청승 좀 그만 떨고 새로운 출구를 찾아보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이 시기에 남편은 승진이나 출세, 사회적 교제 등 직장 문제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은 징징대고 있는 아내 꼬락서니를 참아낼 수가 없다. 남편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는 점점 변해간다. 점점 더 주제넘고 자기 본위적이며 가족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약점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바닥난다. 그래서 복종적인 아내에게 정신 차리라는 훈계를 늘어놓는 것이다. 이 시기는 남편이 결혼 생활 밖에서 성적 출구를 찾게 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는 한눈 팔 기회가 많이 생긴 터에 한층 자극적인 여성과 사귀고 싶어 한다. 때로는 복종적인 아내 역시 몇몇 실험적 행동을 나름대로 시도해본다. 자원봉사를 하고 문화 강좌에 등록하기도 하며 아이들 학교에도 가보고 외간 남자에게 마음이 가기도 한다. 대부분 남편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은 행동들이다. 이 시기에 복종적인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기 시작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복종이 결혼 생활만이 아닌 전생애에 걸쳐 자신이 자초해온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해왔던 그녀의 행동에 이제 변화가 찾아온다. 자신의 세계에서 부모, 남편, 친구, 심지어는 자녀 등과 관련된 복종적인 요소를 모조리 제거하면서 자기 책임을 튀어나가는 여정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다.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다. 자기 위에 군림하는 남편에 맞서기 시작하며 내내 자신의 팔자라고 생각했던 서러움을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녀는 평등을 요구하며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쟁취할 따름이다. 그녀는 육아를 포함해 가사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다. 남편은 아내의 새삼스런 홀로서기나 가정에서 외부 사회로 돌아서는 아내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쉬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는 겁을 먹는다. 불안이 하필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데에 그의 삶에 기어들고 있는 것이다. 아내에게 자신의 모습을 더 찾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부추긴 것은 자기지만 오만불손한 아내의 모습을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잔뜩 권위를 내세우며 사태 수습에 나선다. 남편의 그런 반응은 복종적인 아내가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언제나 먹혀들었다. 그는 아내의 수입 대부분이 육아비로 들어가는 판에 이 일은 무슨 일이냐고 따지기 시작한다. 또한 그녀가 불평등하다고 믿고 있는 측면도 얼토당토 않다고 지적한다. 사실 아내는 자신의 홀로서기에 푹 빠져 있다. 그런데 남편은 당신은 일할 필요 없어. 뭐가 부족하다고? 당신은 살림하고 엄마 노릇만 제대로 하면 돼. 라며 그녀의 자책감을 자극한다. 애들만 불쌍하지. 날 더 화나게 하지마. 라면서 그는 아마 이혼을 협박카드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또는 마지막 버티기로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며 으름장을 놓을지도 모른다. 그런 반응이 먹혀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내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중얼거리며 복종적인 위치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위세당당함이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상기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물러서기를 거부하면 결혼 생활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 적어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친다. 아내가 복종 대신 자기 신뢰를 고수한다면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남편은 그녀를 떠나 더 젊은 여성을 아내로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경외하면서 떠받들게 만들 수 있고 귀엽고 작은 전시품이 되어줄 새 아내 말이다.
반면 흥미로운 반전을 맞을 수도 있다. 지배와 복종이라는 굴레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번에는 복종적인 역할을 남편이 떠안는다. 그가 소중히 여기는 또는 적어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시간도 늘리고 예전에 모른 척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이젠 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또는 당신은 변했어. 내가 결혼했을 때의 그 소녀가 아니야. 변한 당신이 싫어질지도 몰라. 라고. 그는 점점 더 고분고분해진다.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술독에 빠질 수도 있고 아내를 조종하기 위해 또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왕좌를 재탈환할 심산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가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이제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편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친구들이 생겼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복수하듯 당당하게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 꼭 바람을 피우지 않더라도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 찬사와 칭찬을 받을 수 있기에 자기 만족을 느낀다. 어떤 경우에도 지배와 복종이라는 굴레는 존재하며 위기는 무겁게 다가온다.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이 산다면 그 결혼을 유지해주는 지지대는 순종이다. 그러나 여자건 남자건 순종하는 쪽은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는 못한다. 결혼 생활은 서류상으로만 유지될 뿐 두 사람 간의 사랑이나 대화는 자취를 감춘다. 이런 경우 불행한 결혼을 이혼으로 끝내는 부부가 많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제갈길을 가기 시작한다. 성생활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서도 등 돌리고 자며 이해는커녕 서로 모잡아먹어 안달난 말투로 대화를 한다. 또한 이런 결론도 가능하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 재평가할 결심을 하는 것이다. 가령 두 사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자기 성취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한다면 결혼 생활은 더 충만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 서로 복종보다 자립을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면서도 행복을 공유하는 두 자립심 강한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가슴 부푼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려 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어떤 식으로든 지배하려 든다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불신은 가장 훌륭한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인 자립을 얻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삶이 두려워 혹은 만사가 귀찮아 또는 단지 의무라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양쪽 모두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를 지배하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해준다. 끝도 없이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대변해줘야 할 번거로움도 없고 응당해야 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없다. 의존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낙원에서 뱀과 같은 존재다.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와해시킨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자존심, 권위와 주도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 주도권을 포기하려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얄궂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함께하는 가운데 약간의 거리를 둬야 부부간의 금실이 더 좋아진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